얼마 전까지 백두산 천지물이 끓어오르고 화산 폭발의 조짐을 예보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지질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사 연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만행에서 스승님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감지하시고 오셨는지 궁금하며 백두산 화산 폭발은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예, 백두산 다녀왔더니 계속 백두산 질문이네요. 백두산 우리 영산인데 폭발해가지고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폭발 되기를 여러분 백두산 다시 천지가 폭발하기를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안 바라요. 여러분 안 바라죠? 네. 백두산 천지는 우리의 영산인데 다시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말 힘든 일이고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저 또한 백두산 영산이 절대 폭발하지 않고 오래오래 그대로 보존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저의 욕심이고 여러분들의 바람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느끼고 지난번에도 느껴봤지만 이렇게 천지 기운을 살펴보니까 당장은 이 분화구가 폭발하거나 이렇게 백두산 천지가 뒤집히거나 폭발하는 일이 없습니다. 당장이란 표현은 1, 20년 내에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차 앞으로 120년 안에 현재 백두산 천지가 대폭발이 오면서 이 분화구에 큰 변화도 오고 지각 변동이 오고 남북에 큰 변화도 오고 중국의 땅덩어리 변화도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년, 120년 안에 오니까 여기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이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현재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아마 못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후인들은 볼 수 있겠죠. 우리 후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예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20년 전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120년 전 돌아가보면 우리 선조님들이 예언해 놓은 것도 있고 선조님들이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우리는 그 유물들을 다 느끼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20년 전에 우리 성을 만들어 놓은 남한산성, 또 뭐 북한산성 등등의 120년 아니라 500년 전 유물들도 우리는 다 느끼잖아요. 그리고 500년 전에 역사 유물이라고 다 우리는 그걸 소중히 간직하기도 하고 역사 자료로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저기 콜로세움인가 저기 외국에 가면 있잖아 말 뛰는 말 타고 말 타고 막 돌았던 경기장 있잖아. 콜로세움인가? 거기 지금 2000년 전에 그게 말 뛰고 막 그 경기장으로 돌았던 거 아닙니까? 말 타고 막 돌고 경기하고 이렇게 검투사들이 빙빙 돌고 막 소 풀어놓고 말 풀어놓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검투사들이 싸우고 등등의 이렇게 그 콜로세움 경기장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보존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 역사를 마치 영화 보듯이 느끼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인데도. 근데 120년은 아주 짧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백두산이 앞으로 120년 안에 큰 폭발이 한번 일어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중국에도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우리 한민족
남북한 이 한민족도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국토 경계선이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 백두산 폭발 이후에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국경 영역이 달라지는 일이 생긴다. 그래 이건 역사적인 예언이고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저는 지금 예언하고 있고 제 예언은 반드시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20년 이내에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니까 그건 뜻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언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올해 양력 1월 달에 구군을 예언하면서 정치적인 거 남북한 만나는 거 그리고 뭐냐면 저기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나는 거 만나기 전에 제가 다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올해 한번 지진도 온다고 제가 예언했는데 지진도 이미 왔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진 온 거 알고 계시죠? 일본에도 왔고 중국에도 지진이 왔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정치 변화들을 예언을 했는데 그런 예언들이 불과 1년 안의 예언들이 지금 다 제가 말한 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책에도 기재를 해놓았고 또 나아가서 강의에도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제가 예언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집값이 아주 폭등하고 막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집값 폭등하는데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집 사는 분은 기분 좋아서 아주 대단히 마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 못 산 분은 허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힌트를 드리는 거니까 이건 참고로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언한 김에 하나 더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서비스로. 이 2020년, 21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습니까? 나빠진다고 했습니까? 이건 진작에 예언했죠, 제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다시피 2020년, 21년, 22, 23년까지 그 후유증이 가는데 약 4년 동안 부동산에 큰 변화들이 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화들이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이 그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무슨 짓을 합니까? 세금을 덤탱이로 매긴다 그러고 뭐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러고 이 그냥 종합부동산세를 막 그냥 이렇게 알죠? 이렇게 엎어치기, 뒤치기, 앞치기 그냥 해가지고 먹인다 그러고 이런 정책을 써서 이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정부가 2020년, 21년도에 아파트에 변화들이 올 수 있음을 그래 아파트 값의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지금 정책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를 알면 10가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현재 정책의 조짐이 지금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고 부동산 경기를 어렵게 하고 국민들을 어렵게 할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빨리빨리 깨달아서 하나하나 이치를 미루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덤탱이 쓰는 짓은 하지 마라. 우리 도원가족만이는 최소한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미련한 짓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아파트가 5억짜리가 15억, 20억이 됐어요. 근데 그걸 뭣도 모르고 그냥 꼭대기에서 빚내가지고 이제 막 아파트를 잡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곧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형편에
살 집을 사는 건 좋아요. 그리고 내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것도 좋고, 내 형편에 맞는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에 맞는 집을 사는 건 좋다. 응? 그러나 시류에 따라 분별을 못하고 그냥 폭등한 집들을 막 빚내가지고 사거나 무리한 짓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018년 올해가 부동산의 최고점을 달리게 돼요. 그리고 이 부동산은 2019년까지 그 영향력이 갑니다. 그리고 2019년 말부터 제가 예언한 것들이 서서히 조짐이 드러나요. 2019년 하반기 말부터 제가 예언한 것들이 서서히 조짐이 드러난다. 그리고 2020년, 21년도가 되면 정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무 고가에 산 집이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참고하시고, 적당한 선에서 산 집이라면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해드리는 건 시류 따라가지고 덩달라서 큰 빚을 내서 이렇게 많이 오른 집들을 무리하게 잡을까봐 여러분들이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라. 정확하게 시류를 알고 분별도 하고 판단해야지. 뭣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집 산다고 하니까 막 땡빚 내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막 15억, 20억, 30억 되는 집을 살려고 탐내지 마라. 지금은 이미 그런 때는 늦었다. 내가 15억에 산 집이 30억이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집을 옮겨야 될 때인지 아니면 팔아야 될 때인지 시운을 잘 봐서 결정할 일이다. 그 말은 무조건 팔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사주팔자의 운세가 이사운이 들었고 집을 변화주는 게 좋은지 이런 걸 잘 참고해서 시기가 적절하다고 하면 내가 바르게 분별을 하고 결정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 절대적으로 욕심으로 고가의 집을 함부로 매입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분별력 없이 무리한 집을 사가지고 나중에 어려워지는 우리 돈 가족이 생길까 봐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을 탐내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은 부동산을 지나치게 탐낼 때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분이라면 잘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잘 쓰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부동산은 정리를 하든지 이럴 때지 내가 막 탐심으로 무리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절대 고가 아파트 탐내지 마라. 반드시 변화가 오며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경과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서울이라도 지역에 따라 폭락하는 지역도 있고 조금 10% 떨어지는 곳도 있고 20% 떨어지는 곳도 있고 이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근데 분명한 건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부터는. 근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느 곳은 걷잡을 수 없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그냥 적당히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이건 특정 지역을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특정 지역이 얼마나 폭락을 하고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저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공개해 놓으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 지역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지역에 따라 덜 빠지고 많이 빠지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을 하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우치고 또 바르게 공부를 해서 이 세상을 보는 땡처럼 눈을 가져라고 제가 이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해할까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내가 안정되게 사는 집은 집값에 구애받지 말고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얼른 팔아가지고 5억짜리로 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건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내 질량과 내 기운하고 내 생활권하고 잘 맞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설령 거품이 빠져서 이게 7억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생활을 잘 유지하고 안정되게 사는 게 옳은 일이지, 이거 잔머리 굴려가지고 돈 좀 남기려고 그냥 훅 팔아가지고 저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간다. 그리고 때 아닌 때 이사를 함부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이제 머리 굴려가지고 집 다 팔아버릴 거야 하면서 이사를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시류를 모르고 이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빚을 낸다든가 막 지나치게 집을 팔아가지고 고가 집을 산다든가 이렇게 강남의 비싼 집들을 탐심을 갖는다든가 이런 행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한 것이지, 내가 안정되게 사는 집을 조금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빨리 팔아치우고 빨리 이사하고 이런 짓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자택이 아파트예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처음에 살 때보다는 가격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격이 오르나 안 오르나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오래 주택으로서 살고자 그 집을 산 것이지 투기로 산 게 아니거든. 그리고 오른다 해도 내가 크게 기뻐할 게 없고 떨어진다 해도 슬퍼할 게 없다. 떨어지고 오르는 거에 집착이 없이 그 집을 내가 안정되게 사는데 감사하다. 그리고 이 집은 오르고 떨어짐에 나는 집착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그냥 편안하게 살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정되게 사는 집을 갖다가 집값이 두려워가지고 함부로 팔아치우거나 함부로 이사하거나 절대 그런 짓은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지금 고가의 산 집이에요. 만약에 무리하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함부로 앞으로 집을 살 계획이라면 무리한 집을 사지 말고, 또 내가 너무 폭등한 집을 지금 갑자기 사게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건 제가 조언을 해드린 것이지, 안정되게 사는 집을 갖다가 집값이 올랐다고 기뻐하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팔아치우고 이렇게 함부로는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리고 설령 나중에 거품이 빠져서 내가 사는 집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내가 안정되게 살면 그것이 감사한 것이지, 이게 조금 거품이 빠졌다고 해서 막 슬퍼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또 하나 그 이후 예언까지 해드릴게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놀라지 않을 것 같아서. 거품이 계속 빠져가지고 바닥을 치고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0년, 21년, 22, 23년까지 부동산에 어떤 큰 변화들의 파동이 있고, 이렇게 거품도 빠지고 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나 2024, 25, 26, 27 가면서는 또 다시 그 기운들이 살아나고 또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를 곳 오르고 빠질 것 빠지고 다시 정리가 된다. 영원히 빠지기만 하고 다시 정리가 안 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 주택 보유를 한 분이라면 동요될 필요가 없다. 근데 단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분이라면 참고하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지난 1, 2년 전부터 부동산 아파트를 13채를 샀답니다. 13채. 응? 자그마치. 그래가지고 제가 팔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억을 차익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1, 2년 전부터 열쇠차를 사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절반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차익이 뭐 세금 떼고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제가 팔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반을 다 정리했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년까지 나머지도 다 정리해라. 그러니까 내년까지 다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제 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는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다르게 정리할 줄도 알아라. 이런 뜻에서 제가 힌트를 드린 것이지, 내가 사는 집을 그냥 함부로 팔고 함부로 이사하고 이러란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서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